우리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했던 스토리보드 기법은 크게 두 가지 단계였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반적인 스토리를 구축하는 단계. 해서 하이레벨 비저닝 단계가 있었고, 이 하이레벨 비저닝 단계에서 만들어진 스토리는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 이 좋은 스토리의 기준들. 그래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연속적인 선택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갈등을 갖다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게 우리 평가 기준이었댔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스토리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로우 레벨 스토리텔링, 그래서 만화같이 이렇게 컷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걸 했고, 그랬을 때는 평가 기준은 아까 우리 인터랙션 기준으로 봤던 사려 깊은, 그리고 조화로운, 그리고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하모니,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서 스토리텔링 하는 로우 레벨 스토리텔링을 평가한다 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두 장씩 했잖아. 하이 레벨하고 로우 레벨하고. 그러면 하이 레벨 볼 때는 이 기준으로 보는 거야. 정말 탄탄한 구조가 되어 있나? 정말 갈등이 해소됐나? 갈등이 있긴 했나? 어? 그 다음에 그냥 없는 갈등을 만들어냈나?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레벨로 가서는 그 전체 이렇게 풀 스토리를 갖다 쭉 따라가면서 실제로 조화로웠는지, 배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네거티브한 걸 많이 없앴는지를 보는 거였댔어요. 자, 이제 열심히 평가를 했고, 평가를 해보니까 잘한 팀은 잘했어. 아주 잘했고,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잘하기 참 어려운데 굉장히 잘했고, 이제는 막 이렇게 조금 약간의 마이너 리그가 형성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메이저 리그하고 마이너 리그 사이에 약간의 갭이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가를 갖다 해본 결과 어느 팀이 1등 했을 것 같아? 우리 1등은 연속 4주 어벤져스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4주 동안 1등 하면서 한 번도 발표 못했는데 이번에 주에 발표시킬까 아니면 우리 다음으로 내려갈까? 야, 4주 동안 한 번도 발표를 못했는데 우리 한번 하자. 그지? 자, 우리 어벤져스 앞으로. 누가 발표시킬까? 누구? 막내? 오케이. 막내. 네? 생일이에요. 아니요. 막내 생일이래. 해피 벌스데이. 어떡해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디자인과 11학번 성지은입니다. 네,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희 어벤져스에서 통합 스토리 모형으로 지금 짰는데, 이제 글로벌 항해 구조를 지난주에 선택을 해서 주요 기능 집단을 각각의 메뉴로 구조화해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 찾기, 두 번째 책 등록, 세 번째 마이 페이지로 구조화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서 사용자에게 중요한 개성인 친숙성과 대중성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단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검색창과 최근 등록 도서를 함께 노출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뎁스를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뎁스에서는 도서 검색, 도서 등록 마이 페이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도서 검색을 보면은 도서명 검색이랑 오더링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서 다양한 도서 검색 기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각 항목별 재필터링 기능을 이제 같이 제공을 해서 원하는 책을 찾는 과정의 단축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뎁스로 들어가게 되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도서 정보와 함께 별점과 서술적 형태의 제시창을 통해서 책 상태에 대한 가치 모형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이제 한 뎁스 더 들어가게 되면 구매 완료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구매 요청 완료 팝업 창을 통해서 이제 즉각적인 빠른 피드백을 제공해서 조화로운 행동을 도와줍니다. 이제 두 번째 도서 등록으로 가게 되면요.
ISBN 코드로 도서를 찾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도서를 최종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 입력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사전 방지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이 페이지를 가게 되면요. 개인 프로필에서부터 쪽지, 거래 내역, 추천책 등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마이 페이지에 유입되는 주요 개별 스토리 분석 결과를 원페이지에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뎁스 들어가게 되면 추천 도서, 거래 내역, 쪽지함을 볼 수 있는데요. 기술 분석을 통해 적용된 학사 포털 연동을 통해서 수집된 사용자의 전공, 수강 과목과 관련된 책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에서 보면 사용자와 과거 및 현재 판매하고 있는 서적에 대한 문의 상태를 표시해 주고요. 구매 내역도 함께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쪽지함에서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받은 쪽지를 수신 시간의 정보 정렬 구조에 의해서 나열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안내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이용상의 문의가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서비스 가이드를 주제별로 정렬하여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번째로 스토리보드를 구성했는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역할이 되게 구매자, 판매자, 정보 탐색자로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장면 전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화 각본 스토리보드를 중심으로 해서 혼합형 스토리보드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씬이 나왔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 페르소나인 김명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과 가장 닮아 있는 이 스루의 모습을 좀 페르소나의 모습으로 담았고요. 그래서 자취방에서 책이 막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다가 북플리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여기에 올리면 되겠다 생각해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추진력 있게 곧바로 북플리즈에 로그인 해가지고 책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저 4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ISBN 입력을 해서 곧바로 책의 정보가 떠서 되게 단축성 있게 책을 등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책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서 내가 등록한 그 서적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적 정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파악해 본 후에 그러면 이제 구매자가 나한테 구매 요청이 될 때까지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이제 북플리즈는 다른 그 서비스를 또 제공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 포털 연동된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내 시간표나 혹은 내 구매 정보 같은 거에 맞게 추천해주는 책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다른 좀 일을 하다가 푸시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통해서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나한테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구매 요청이 들어왔구나.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알림이 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구매 요청에 반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8번에서 구매 요청이 들어온 그 사항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되게 지금 상황에서는 운이 좋게 2명 이상의 구매자가 요청을 했는데요. 구매자의 프로필을 마우스 오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서 다수의 구매 요청자가 있을 경우 뭐 신뢰도라든지 거래 횟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팔면 더 이득이 되겠다라는 가치 판단을 해서 구매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자를 선정해서 그한테 답장하기를 하면은 쪽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구매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저는 이메일로 좀 연락을 하고 싶습니다. 혹은 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이 페르소나 명수는 카카오톡을 주로 쓰기 때문에 구매자한테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카톡으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몇 시에 만나자 뭐 이렇게 약속을 잡아서 마지막에는 뭐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던 그 모습으로 이제 행복한 결말이 나왔습니다. 보면서 제일 마지막 코멘트를 이해 못했는데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전화기에 저 좀 그 연장
연세 단발을 연잠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보통 고학번들이 잘 입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오케이. 자, 질문이나 파회. 네, 발표 잘 들었고 역시 1등조답게 그 헌책을 뭐 사고 파는 과정이 그냥 책을 사는 게 아니라 헌책이 등록하는 과정도 필요했는데 저렇게 쉽게 처리해서 되게 좋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저희 조는 그 프로젝트 수행할 때 좀 상충되는 관계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었는데 혹시 그 설계하신 시스템 상에서 좀 상충되는 요소들이 있었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맥락이나 환경적 맥락 같은 걸 봤을 때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프라이버시의 이슈가 되게 상충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을 오픈하는 저희로서는 사용자가 되도록 전화번호나 이메일, 뭐 카톡 아이디 모든 걸 다 연동하게 바라는 그런 게 있지만 막상 사용자는 또 그 중에 자기가 편한 거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판매자가 선택한 그 연락의 체계와 구매자가 원하는 연락의 체계가 또 다를 경우에 되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그 상충 방법을 저희 그 시스템 안에 그냥 쪽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쪽지로 연락한 다음에 구매자와 사용자가 서로 판매자가 서로 뭐 전화가 편하면 전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상충 관계를 조금은 그 해결을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일 먼저 그쪽 먼저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그 결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는 그 구매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럼 그냥 교환. 예, 그러니까 중고나라와 같이 중고서적을 등록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거래 플랫폼이지 저희가 직접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아니 그 뜻이 네. 아니고 그러니까 그 플랫폼인데 네. 그 플랫폼의 컴포넌트들이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서로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판매와 교환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그 거래자들의 그 기호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연세인 대학교만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하므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됐을 때 뭐 중도 6층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직거래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그때 이제 뭐 이 사람한테 돈 판매하는 거면 뭐 그 얘가 제시한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교환 방식이었으면 이 사람이 제시한 A라는 책과 내가 제시한 B라는 책이 서로 원하는 거면 교환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저희가 통제하진 않습니다. 네. 네, 경영학과 김세희입니다. 저는 일단 분석 단계에서 어떤 갈등 관계를 가장 크게 문제라고 분석하셨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포인트를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되게 거래 플랫폼에 중요한데, 그때 있어서 저희가 지난 뭐 사용자 분석이나 과학 분석, 맥락 분석 등등을 해봤을 때 신뢰도나 프라이버시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는 그냥 1차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노출시켜가지고 그 번호를 보고 무분별하게 그 프라이버시 노출될 수 있겠었는데,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또 뭔가 다른 방식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는 단계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단축성과 그 다음에 그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충 관계나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플랫폼 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단일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불편한 요소들을 이런 푸시 노티피케이션 기능 같은 걸 도입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책 등록 방법 중에 ISBN 입력하기가 있는데, 제가 알라딘 중고 서적을 이용할 때 ISBN을 입력했는데 안 뜨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 ISBN 입력했을 때 안 뜬 경우를 아직 못 봐서 예. 근데 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완전히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보통은 그냥 책에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책에 박혀있는 코드를 입력하면 대부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공서적 거래 플랫폼이라고 이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전공서적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확률로 ISBN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 거기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책 등록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ISBN 코드 입력했는데 안 뜰 경우에는 직접 사용자가 자기 정보를 타이핑하는 거를 그 밑에 다 넣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표현할 때는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기술 분석, 예전에 했었던 기술 분석에서는 ISBN을 저희가 기술 분석에 첫 번째로 넣어서 그 부분을 표시하려고 저렇게 했던 거지, ISBN 코드를 입력했는데 없을 경우에는 직접 사용자가 다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을 밑에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예, 경영학과 08학번 김지태입니다. 예, 앞에 그 문제점을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 중고나라 같은 그 중고나라 같이 이제 거래하는 게시판에서 하나 문제점이 나오는 게, 이렇게 앞에 과정을 되게 단축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뒤에 만약에 이미 거래가 성사됐다고 해서 그 등록자가 그런 그 거래가 끝났음을 그 다시 정보 솔직히 이미 팔고 나서 그 리뉴얼 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중첩되고 되게 계속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서 쓸데없는 연락이 오고, 또 찾는 사람은 또 그런 기존에 있는 정보 때문에 또 약간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 논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는 이 시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에서만 써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앞선 3주 동안 했던 부분에서 그 부분을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게 이제 물론 사용자가 그만큼 이걸 잘 사용해 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거래를 완료한 다음에 그 보클리에 다시 접속해서 거래 내역에 가가지고 그 자신이 거래했던 내역들을 쭉 본 다음에 이게 완료된 거다 하면은 그 거래 완료를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자동적으로 그 판매 목록에서 제거가 되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거래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그걸 눌렀을 때 그 사람한테 이제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거래가 완료됐다고 그 메시지가 와서 그거를 클릭하면 이제 그 판매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팝업창이 떠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에 판매 완료 설정을 판매자는 거래 내역에서 판매 완료 설정을,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함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어벤져스 발표를 보면서 이런 점이 좋았다. 민지. 그림에서 다 표현할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서 서비스가 이렇게 구현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당히 오래간만에 사실은 발표를 한 건데, 우리가 상당히 오래간만에 발표를 했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나왔잖아요. 이건 성공한 거야. 그 보통 이제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왜냐하면 잘 모르겠거든, 봐도. 저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몰라서.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짧은 지금 11컷짜리 스토리텔링인데, 이 11컷짜리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 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쉽게 정리돼 가지고 표현됐다는 거. 그런 점이 아주 좋았고요. 앞에 이제 하이레벨 비전 쪽에서도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 잘 표현해 줬다는 거. 그런 점에서 좋았어요. 자, 시간 관계상 나머지 조는 라이팅 되어 있는 코멘트를 갖다 좀 참조하면은 좋겠고요. 2등은 치르치르. 아주 잘했고, 실제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순서도 하고, 여기서도 그 내용적인 측면이나 또 순서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갈라지는 걸 아주 잘 표현을 해줬어요. 3등은 보람상조,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어벤져스, 치르치르, 3점 보람상조. 내용 아주 심플하지만 전체적인 구조, 로우텍이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로우텍이어도 되고, 실제 내용들 갖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해주고, 스토리보드 평가를 갖다 직접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았고. 네 번째, 시끄럽죠. 시끄럽죠. 굉장히 디테일한 그 글로벌 모델을 갖다 만들었는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글로벌 모델하고 로컬 모델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로컬 부분에 이 글로벌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와서 다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이 실제 재밌는 이런 내용들 갖다 앞에 요 시나리오 상에 많이 넣어줬고, 그 다음에 모이죠. 그다음에 하이마트로 가죠. 이 조는 반칙을 해서 2장만 내라고 그러는데 3장을 내가지고 뒤로 많이 밀렸어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재밌는 내용들 많이 써줬고, 이렇게 해서 3장을 갖다 해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스타일, 그 다음 혁신과 창조까지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